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그 영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영상으로 어디까지 진행을 했었냐면 2차 부등식이랑 연립 2차 부등식에서 연립 2차 부등식은 연립 부등식이랑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풀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연립 부등식이라는 것조차 여러분들 똑바로 공부 안 하고 복습 안 한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테스트에서 진짜 정말 기본적인 거를 냈거든요. 그 A는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하나만 이것만 푸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 이거는 생략한 건가 싶지만 제가 분명 그건 절대 생략하면 안 되는 식인데 생략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 정답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요. 연립방정식에서는 연립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는 뭐라 그랬죠?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푸는 거다?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범위, 그 모든 부등식의 공통 범위가 되는 그 부분이 연립부등식의 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5-7번 같은 경우에도 연립부등식 같은 경우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2차 부등식은 생략할게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할 때부터 2차 함수에서부터 나오면 안 되는 것들에서 자꾸 야금야금 나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 첫 번째 뭘로 확인한다? 그래프의 모양을 먼저 확인한다. 그래프의 모양,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그 부등식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더라. 그 다음에 제가 세 가지가 똑같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뭐가 같다고? 2차 방정식의 실근과 2차 함수의 x절편과 2차 부등식의 그 경계, 2차 부등식의 경계가 서로 다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15-8번 같은 경우에 15-7번 말고 15-8번 같은 경우 8번, 15-9번, 15-10번 이 부분을 11번 이렇게 4개, 12번까지 제가 개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근데 15-8번부터 그 좀 몇 개를 좀 하고 15-7번은 안 할게요.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이걸 좀 같이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어떤 식으로 풀이가 진행이 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15-8번에 그 1번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3 곱하기 절대값 x-1보다 크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뭘 하라 그랬죠? 제가 이걸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드렸던 게 1번과 2번은 풀이 방향이 조금 달라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 이 8보다 작다. 얘랑은 풀이할 수 있는 게 얘가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거 개념 복습하셨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왜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절대값 바깥에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 절대값이 한 개만 있는지 두 개, 세 개 있는지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정석이지만 범위를 나눠서 x가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게 정석이지만 그럼 절대값이 2개 들어가 있고 3개 들어가 있으면 범위가 몇 개로 나눠져야 된다 했어. 그 숫자를 기준으로 범위가 나눠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는 테스트 때 그렇게 안 풀더라. 진짜. 그럼 이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분명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안 쓰면 도대체 내는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나랑 다른 채널에 살고 계세요? 다른 차원에 계십니까? 원래는 원칙대로는 이게 맞아요. 그럼 원칙대로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쵸? 그럼 원칙상으로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을 때랑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개로 나눠서 푸는 게 원칙이라고요. 항상 언제나 원칙은 절대값 a라고 하는 그 값이 뭐 부등식이 있다면 이게 존재하면 어떻게 풀라고? a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랑
A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그 범위를 나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범위를 나누어서 뭐 조건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푼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2차 방정식에서도 그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의 풀이에서부터 했던 얘기예요. 이게 원칙이라면 그 원칙을 그대로 써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만약에 절대값 x라고 하는 그 식이 a보다 작아요 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만 존재할 때는 어떻게 풀 수 있더라? 어디서부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만큼인? a보다 작은 범위인. 그러면 어디부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다 이렇게 한 번에 펼쳐주듯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절대값이 하나만 들어있고 절대값 안에 모든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절대값 바깥에 문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얘는 문자가 존재해. 그러면은 편법 사용이 불가능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정말 정석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근데 이렇게 이쁘게 절대값 안에 모든 식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이렇게 구간을 나눌 필요 없이 옆으로 펼쳐주듯이 식을 마이너스 8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식을 바꿔주실 수 있다고요. 노란색으로 써드릴게요. 여기서의 해법은 마이너스 8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해법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해법은 뭐예요? 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x 더하기 3보다 커요 랑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3x 마이너스 3보다 커요.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나눠지죠. 따로따로 푸셔야 돼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이거 풀어주시면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니까 x는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아니면 x는 2보다 크거나. 어떤 놈이요? 해를 구해라거나 범위를 구해라 약간 이런 거에서 자꾸 쉼표 쓰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쉼표는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하면 쉼표의 뜻은 문장에서의 쉼표의 뜻은 뭐야? A, B.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AND예요. 그리고라는 뜻을 가져요. 쉼표는. 그러면 야 얘들아 x가 2, 쉼표 3 이게 무슨 뜻이게? x라는 값은 2이면서 그리고 3이야. 2이면서 3이야. 니네 그딴 숫자 어디 알아? 야 2이면서 3의 숫자 한번 얘기해봐. 2이면서 3의 숫자 얘기해봐. 2이면서 3의 숫자 얘기해봐. 뭐야? 그런 게 어딨어? A, B가 0이면 A도 0, 쉼표 B도 0. 이거 무슨 뜻이라고? A도 0이 고, B도 0이 다잖아. 근데 자꾸 누가 어떤 놈이 쉼표를 적어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쉼표 쓰지 마요. 또는이에요. 또는 제가 5어라고 쓰지만 이거 또는입니다. 제발요. 니들 멋대로 줄이지 마세요. 능력도 안 되면 정석대로 하십시오. 제발.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뭐 하라고요? 얘 범위랑 이 범위랑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수직선으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수직선상으로 나타냈을 때 1보다 작아요. 2보다 커요. 그다음 마이너스 3, 2보다 커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요 같은 동일선상에다 놔두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동일선상에 놔뒀을 때 두 줄 만족하는 거 얘랑 얘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동시에 만족하는 곳은 어디? 여기. 그래서 답은 뭐? 여기서 나오는 해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가 해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얘도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크다가 돼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단데 제발 x라고 하는 값이 0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막 함부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문자가 포함된 식은 약분 안 됩니다. 왜 내가 저를 찍으면서 얘기했는지 아시지 않아요? 중간에 답이 이상한 대로 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생략 안 돼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상태로 멈추셔야 돼요. A가 됐든 B가 됐든 X가 됐든 뭐가 됐든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 생략이 안 돼요. 조건을 나누셔야 돼요. 무조건. 그럼 X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5보다 크다죠. 또 뭐? 여기 1번, 얘 2번. 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죠. 수직선 0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에다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애는 어디? x는 5보다 크다. 결론. 두 개를 합쳐주시는 겁니다. 조건을 나눠서 구했으면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야. 그러니까 답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5보다 큽니다. 라는 답을 구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방금 부등식 풀라고 하는 거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지거나 첫 번째 어떤 식이 만들어지거나 x제곱 마이너스 6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거나 두 번째 어떤 식이 만들어진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이라는 값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해는 뭐 x의 값이 0보다 작거나 아니면 x의 값이 6보다 크다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얘는요.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8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나와요. 얘는 그럼 어떻게 풀어요? 이거 연립이에요. A, B, C 나오는 거 이거 연립이에요, 연립. 얘는 연립이에요. 선생님, 얘랑 뭔 차이? 굉장히 차이가 크죠? 식을 먼저 쓴 다음에 나누는 거랑 식을 쓰기 전에 조건을 체크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통범위 어디보다 0보다 작거나 6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8보다 작거나의 공통범위는 어디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아니면 6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 15-9번에서는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해설 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1차 연립에서 이미 했던 유형이랑 너무 겹쳐서 15-9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5-10번 15-10번은 여러분들이 하실 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가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양수 A. 그럼 저 위에 있는 상단의 식을 인수분해하시면 x-a 곱하기 x-4a고요. 그 값이 0보다 작다라고 나왔으니까 x의 범위는 어디부터? a부터 4a까지입니다. 4a가 무조건 커요. 양수기 때문에. 얘가 뭘 만족시킨대요? 저 연립부등식 이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가 저 연립부등식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저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0이 0보다 크다.
뭐지? x는 4보다 작거나 x는 5보다 큽니다예요.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요? x가 2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5보다 크거나 로 나와요. 공통범위 구하시면 어떻게 되죠? 수직선으로 이용해서 그리죠. 수직선 이용해서 짠 하고 그려보시면 수직선, 자, 첫 번째 거 4보다 작거나 5보다 큽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색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2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5보다 크거나 같다거든요. 여기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어딜까? 여기랑 여기죠. x가 뭐보다? 2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크거나예요.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거나예요. 그러면 이제 a와 4a라고 하는 그 값이 요 위에다가 마무리할게요. 그래프를 한번 싹 그려서 정리를 하시면 2라고 하는 값보다는 작은 무언가랑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랑 큰 무언가라는 범위 내에 양수라고 했으니 0이 되는 그 값보다 작은 어딘가에서 a보다 4a와 요 사이에 요렇게 나오는 범위 하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야? a부터 4a가 되는 요렇게가 존재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a는 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4a는 뭐보다? 2보다 작으면 돼요. 같아도 돼요, 안 돼요? 항상 언제나 확인하세요. 같아도 돼요, 안 돼요? 얘가 만약에 4a라는 값이 정확하게 2가 되더라도 요 범위 내에 머물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머물 수 있잖아. 머물 수 있잖아요. 그래서 a는 2분의 1보다 크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커야지. 다음 여기는요. a는 5보다 커요. 근데 항상 뭘 확인하라고? 요 값이 둘이가 서로 같아지더라도 그러더라도 요 범위가 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돼, 안 돼? 되잖아. 말 되잖아. 그래서 요런 범위가 또는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0에서 2분의 1 사이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1이 된다고 얘기했죠?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돼.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등호에 밑줄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1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인수분해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아니죠. 저거는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15-11번. 그러니까 식을 항상 쓸 때, 여러분들아, 내가 니네들 앞에서 보여줄 때, 식을 항상 쓸 때 뭘 계속 하고 있니? 경우를 나누고 있다? 그럼 너네들이 1일 테스트 풀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니들 창조적으로 식 쓰려고 하지 마. 아직 그 정도 수준 안 돼. 창의적으로 식 이상한 거 쓰지 말고 하라는 대로 제발. 자, 15-11번. 어떤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은 거. 어디부터? 0부터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이, 모든 실수 x가 부등식 저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를 만족시킬 때 실수 a 값에
범위를 구하여라.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냐면 얘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무언가라고 해가 나오게 될 거야.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치? 맞지?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표현했을 때 저 알파와 베타가 안에 누가 존재해야 된다고? 0부터 2 사이에 있는 모든 해들이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값은 뭐보다? 0보다 작은 건 알겠어. 같아도 돼, 안 돼? 돼. 이걸 생각하는데 몇 초나 걸리는 거야? 베타는 그럼 뭐보다? 2보다 어때야 돼? 같아도 돼, 안 돼? 돼. 그러면 이게요, 이제 해 조건으로서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앞에서 나왔던 거 총정리 개념으로 이게 저 밑에 있는 거 해에 대한 조건은 그래프에서 찾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 경우의 수로 못 넘어갔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영상에서 하기에는 거의 한 4시간짜리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잘랐거든요. 요거 15-11번 딱 요렇게 잡은 상태에서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개념부터 좀 적어야 돼서 개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차 방정식과 근과 부등식 사이에 관계를 좀 여러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볼 거냐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근의 부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근의 분리라고 이야기해요. 분리라고 하는 거는 얘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총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는 아마 앞에서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차 함수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정석에서 이렇게 막 꿍시렁거렸는데, 여기서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부등식의 가장 뒷부분에서. RPM 같은 경우도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고, 제가 그 부분 앞까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한다면 요 값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요?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잠깐만요. 자, 첫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어떤 식에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a가 0이 아닌 식이 있다면 여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엇이고 습관적으로 써버릇하라고 얘기했어요. 숨 쉬듯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고?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더라? A분의 C가 되더라.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식이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에서부터 비롯된 두근이라고 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근해 공식이 뒤틀리면 잘못 주어진 2차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사용한다면 근과계수와의 관계도 뒤틀린다더라.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근해 부호도 금방금방 할 수 있죠. 두 번째, 근해 부호에 대해서. 이건 근과계수와의 관계의 연장선이긴 합니다. 뭐였죠? 첫 번째,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2번.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 기억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공통수학 1에서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 근의 부호가 모두 다 양수일 때. 합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두 근이 모두 양수이면 합이? 양수. 그래. 그 얘기야.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그 값이 양수. 곱은 알파 베타라고 하는 값이고 그 알파 두 근의 곱은 뭔데? A분의 C인데 얘는 뭐니까?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얘도 양수. 응? 야, 곱이 양수라고 하는 뜻을 내가 지금 제발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항상. 뭐야? 두 근의 부호, 그러니까 둘이 서로 같은 부호를 곱하면 무조건 양수.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부호 판별 유리수식 할 때 마이너스의 개수가 2개이면은 플러스로 바뀌고 3개이면 마이너스였다가 그래서 뭐 2개씩 짝수 개수만큼 곱해질 때 항상 양수가 되더라 라고 나오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데 개념이야. 유리수 때 유리수의 계산할 때 그지? 그러니까 두 개의 곱이 양수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 둘 다 부호가 같구나. 둘 다 양수구나 음수구나 몰라. 이건 몰라. 이건 모르는 거야. 뭘 아는 거야? 부호가 같다는 걸 아는 거야. 세 번째. 근의 부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부호가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는 얘기야? 크기가 있다는 얘기야. 대소가 있다는 얘기라고. 대소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실근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뭘 쓸 수 있어? 판별식. 누구?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항상 언제나 나오는 거. 그지?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라고 나오는 건 뭘까? 당연히 합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그 값이 음수가 나올 것이고 곱은 a분의 c인데 야! 얘들아! a분의 c의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라고?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선생님 양수끼리 곱했으니까 양수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음수 죽여라. 아니야. 둘이 같은 부호로 곱했으니까 뭐라고? 양수. 그 다음 당연히 뭐? 판별식은 실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에이씨. 그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할 때는요?
야, 마이너스 얼마인지 몰라. 플러스 얼마인지 몰라. 그럼 두 근이 서로 더해졌을 때 부호가 플러스로 튈지 마이너스로 튈지 아니면 절대값이 같아갖고 0으로 될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합 안 봐. 곱은. 곱은 어떻게 될까? 음수가 되겠지. 둘이 서로 다른 부호를 곱했으니까 저 알파 베타라고 하는 그 값은 즉 A분의 C라고 하는 값은 음수가 되겠지. 판별식도 안 봐. 왜 판별식을 안 보냐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A분의 C가 음수라고 한다면 우리 판별식이라고 하는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B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언제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애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에 A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얘도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결국엔 얘가 무조건 반드시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하나는 반드시 0보다 큰 애. 이 두 개를 더해서 나오는 이 결과값은 항상 0보다 크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따지지 않아. 요 세 가지 조건은 무조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거. 다음 2차 함수 부분에서 제가 이 개념이 나오면서 제가 꿍시렁꿍시렁거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건 근의 분리라고 하고 얘는 2차 부등식 뒷부분에서 다시 알려줄 거야 라고 했던 내용이야. 아마 2차 함수 뒷부분에 그 개념이 적혀 있을 수도 있어. 그 개념 노트 한번 확인해 보면 얘들아. 자,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근의 분리입니다.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두 근의 위치를 보는 건데 얘는요 반드시 뭘 이용한 거냐면 얘는 그래프를 이용해요. 무조건 반드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풉니다. 예를 들어 얘는 여기처럼 똑같이 1번 두 근이 모두 여기다 적을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을요 바꾸는 거야. 누구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형태로 변형합니다. 얘랑 x축이랑 비교할 거예요. 얘랑 y는 0이라는 그 x축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여기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x절편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알파와 베타이다라고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반드시 양수로 생각합니다. 하나만 보면 되니까요. 자, 1번. 두 근이 하나만 더 적읍시다. 알파가 베타보다 항상 작거나 같도록.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P보다 크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프라고 하는 애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그래프에서의 x절편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는
이런 모양을 가질 겁니다. 요렇게, 요렇코롬이요. 맞죠? 두 교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 했으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될 거예요. 그죠?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얘들아, 여러분, 여기 이거 뭐라고 불렀어? 이거 뭐야? 축이야, 축. 그러면 이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되게? 어떻게 되게? 여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두 근의 평균이야. 뭐라고? 두 근의 평균이라고. 평균이라는 건 뭐야? 더한 다음에 개수만큼 나누는 걸 평균이라고 해. 그러니까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누는 값이 축의 방정식이야. 자, 축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얘기했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축의 방정식은 그럼 뭐가 되는 거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확인했어?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좀 확인합시다. 축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럼 그래프 상으로 확인하라고. 그래프 상으로 확인했을 때 그래프 요렇게 될 거고 1이라고 하는 위치가 여기, P라고 하는 위치가 여기쯤에 있겠죠. 그래프로 확인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P의 위치는 지금 자 항상 뭘 확인하냐면 첫 번째 함수값, 두 번째 축의 위치, 세 번째 판별식입니다. 뭐 하라고요? 첫 번째 함수값, 두 번째 축의 위치, 세 번째 함수값, 판별식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함수값, 축의 위치, 판별식이요. 그럼 함수값이라고 하는 저 P를 어떤 Y 말고 F라고 할게요. fx라고 하는 지식이 있다면 저 fx라고 하는 애를 여기에다가 P를 딱 집어넣으면 자 그래프 상에서 얘는 뭐가 나올까? 0보다? 0보다? 크죠? 0보다 커요. 이거 색깔 바꿔드릴게요. 뭐라고? 함수값은 항상 0보다 클 거예요. 다음 축의 위치. 요 축의 값이 뭐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p보다 어떠해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p보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더 커야 된다고.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함수값. 두 번째, 축의 위치. 세 번째, 판별식.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봐요. 아이고. 이렇게도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 똑같이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2a분의 b가 있는데 두 군이 모두 p보다 작대요. p가 여기 있는 거야. p가. 첫 번째 함수값. p 집어넣으면 0보다 커 작아. 작아. 위에서 만나 아래서 만나? 위에서 만나. 그러면 자 함수값은 얘를 집어넣으면 0보다 커. 두 번째, 저 축의 위치는 이 축의 위치는 P보다 작아. 그치? P가 더 커. 누구?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세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맞으나? 세 번째, 두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두근 사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P가 존재한다면 함수값, 축의 위치, 판별식에서 함수값은 당연히 0보다 작을 거고요. 축의 위치 알 수 없어요. 판별식 안 구해도 돼요. 그래서 얘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외우셔야 될 게 이렇게 세 세트예요. 근과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근의 부호에 대해서, 근의 분리에 대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쉬는 시간을 좀 미리 좀 갖도록. 그래서 아까 거에서 마무리만 좀 지어보자면 알파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라고 하는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애를 함수로서 생각하면 알파가 여기, 베타가 여기
0, 2. 무슨 말이야? 두 근 사이에 0과 2가 존재한다죠. 그러면 어떤 식? 저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요 식 자체를 f라고 했을 때 0 집어넣으면 부호가 어떻다고? 음수라고. 2 집어넣으면 0도 괜찮아요.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음수라고. 이렇게 식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4a 지워지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0 이상 2 미만. 따라서 결론 0, 2 이렇게 결론 지어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연습 문제 번호를 안 적어드리지 않았나 싶어서 1번 5, 7, 8, 9 15789였습니다. 15789 연습 문제 15단원의 연습 문제. 이거 저번 숙제 아니야. 이거 내가 숙제 안 냈어. 789 영상에서는 아마 연습 문제 잡아주긴 했을 거예요. 영상에서는 가장 뒷부분에 15단원에 대해서 연습 문제 이렇게 풀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숙제 메시지로는 따로 안 보냈고요. 숙제 메시지에서는 저기 어디야. 딱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15-8번, 15-7번까지만 풀어오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15-8번이었나? 15-8번. 15-8번까지 풀어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이제 슬슬 후반부, 최후반부를 향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 끝났고요. 방정식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경우의 수로 들어갑니다. 남은 단어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그 다음 마지막 행렬, 행렬의 연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총 5개가 나와 있는데요. 행렬, 행렬의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한 번에 진행할 거고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것들은요. 미리 좀 이야기를 하자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 확률, 경우의 수랑 확률 좀 풀어보셨습니까? 그 중에서도 경우의 수만 따로 떼서 좀 더 딥하게 배우는 것들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파트이고요. 이건 국어적인 능력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어떻게든 식을 세워서 풀었던 사람들조차도 문제를 읽자마자